방송대학 TV. 층간소음이나 담배 연기에는 비할 바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누수입니다. 누수. 위층에서 물 새는 거 겪어보신 분? 저는 많이 겪어봤네요. 저는 어릴 때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저의 중학교 시절은 참 어두웠습니다. 위층에서 안 고치는 겁니다. 안 고치는 겁니다. 무려 1년 동안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.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요. 1년 동안 안 고치니까 천장에서 물이 계속 1년 동안 떨어졌어요. 도배지가 이제 다 썼겠죠, 그죠? 그리고 누수 탐지기가 요즘은 아주 이제 기능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금방 찾아내기도 하는데요.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도 그런 걸 쉽게 이렇게 누수 탐지를 쉽게 찾아내진 못하더라고요. 또 누수의 경우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. 하수관인지 상수관인지 보일러관인지 문제가 됩니다. 상수관인 경우에는 어때요? 그 집의 상수관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문제지만 공용 상수도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쳐야 되지 않아요?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거든요. 또 공용 하수관에서 샌다. 그러면 어때요? 또 공용 비용으로 고쳐야 되죠. 그 사람이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. 그죠?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은 사실 이웃 간에 가장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장 손해도 크고 물 새는 걸 당하는 집, 즉 밑에 집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, 사실. 그래서 누수가 가장 무섭습니다. 제가 겪어본 바로도 그렇고 소송을 해봐도 가장 풀기 어려운 소송이 누수입니다. 이 누수 탐지를 해야 되는데 탐지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. 그 탐지대에서 찾은 그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또는 그 사람의 개인 호수에 그 개별 호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장에 있으면은 내 천장이면서 그 사람 바닥이잖아요. 누가 책임져야 하죠?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픕니다.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게 누수더라고요. 사례에 나타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람은 음식점을 했어요. 음식점을 해서 음식점을 차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한 지 3개월쯤 지난 뒤에 천장 쪽에서 족발 냄새 같은 것이 나면서 이상하게 약간씩 물이 새는 겁니다. 그 다음 조금 지난 뒤에 천장에서 구멍이 뽕 뚫리더니 물이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런 경우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제기하고 고쳐달라 했는데 위에서는 잘 안 고쳐졌어요. 천장 누수, 그다음에 문도 닫았어요. 계속 물이 줄줄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경우에 누수 탐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? 전문 기술자가 오기도 하지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누수 탐지 뭐가 있을까요?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죠. 여기서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는 하수관이 터졌었어요. 하수관은 어떻게 체크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? 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물을 틀어보면 되죠. 물을 틀되 거기서 나오는 하수인지 아니면 그 위층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죠? 네, 색깔을 넣어보네, 색깔. 빨간색 색소를 넣으면 어떻습니까? 밑에서 빨간색 색소가 나오면 그 집에서 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누수 탐지를 해냅니다. 그런 경우에 이 손해배상은 얼마를 해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? 그 손해,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, 위자료,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아까 문을 닫은 거, 영업 손실 가능할까요? 누수로 인해 영업을 문을 닫았다. 이걸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나요? 엄격하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누수가 아주 큰 원인이 되었을 때는 그 누수로 인해 영업 손실한 부분에 영업 손실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. 매출액을 얼마를? 뭘 기준으로 할까요?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. 비용을 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? 월 매출이 1,000만 원이고 비용이 500만 원이면은 500만 원만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주겠죠. 그렇게 정해집니다.